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호 리액터를 접지하는 경우에 연가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중성점이 비접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로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회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중성점 전위가 이곳에 발생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성점 전위가 0V일 때 원래 존재했던 평형, 삼상, 상전압이 전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중성점 전위가 상승을 한 것이 중첩이 돼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전류를 흐르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전류가 합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전류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전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이가 오픈 상태임을 의미를 하고요. 자, 오픈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중성점이 비접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회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것이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중성점에 소호 리액터가 접지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소호 리액터가 접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 소호 리액터가 이런 식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 커패시턴스는 지난 시간과 같은 값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등가 회로를 작성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회로가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에다가 우측에 이런 식으로 소호 리액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소호 리액터에서 좌측을 보았을 때 여기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밀만의 정리를 활용해서 이 사이에 걸리는 VOC 전압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태분항 등가 회로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자에서 좌측을 봤을 때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OC라고 할 거고요. 태분항 등가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전압원을 단락한 상태에서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있던 평형 삼상 전압과 중성점에 걸린 전압원을 모두 쇼트를 시킨 상태에서 좌측 회로를 보게 되면 이 친구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ZTH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제가 갖다 넣은 거예요. 얘는 VOC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ZTH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V 스몰 n 라지 n의 값은 마이너스 313V였죠. 그런데 V 라지 n 스몰 n의 전압은 313V가 되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압원의 부호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고 V 라지 n 스몰 n의 값을 313V로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분항 등가 회로에서 여기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그대로 오게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소호 리액터 접지를 하였을 때 등가, 태분항 등가 회로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태분항 등가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송전솔로 변압기 중성점에 소호 리액터에 공진 탭을 접속한 경우, 즉 여기에 존재하는 리액턴스와 여기에 존재하는 리액턴스가 둘을 합쳤을 때 0이 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즉슨 이 회로에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 허수부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피던스의 값이 최소라고 하는 것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매우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값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소호 리액터 이곳에 걸리는 전압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점 잔류 전압이 발생을 하면 소호 리액터가 대지 커패시턴스와 공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호 리액터의 저항은 리액턴스의 1.5%이며 그 외의 선로 정수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커패시턴스가 병렬 상태이기 때문에 CA, CB, CC는 서로 더하면 합성 커패시턴스가 되는 거죠. 이 친구의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는 J 오메가 C 토탈 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인덕턴스에 의한 리액턴스와 커패시턴스에 의한 리액턴스가 공진이므로 소호 리액터의 리액턴스는 J 934옴이 되는 거죠. 즉,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값은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저항은 리액턴스의 1.5%니까 J934에다가 곱하기 0.015를 하면 이게 바로 저항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3V에다가 저항값을 나눠준 것이 바로 전류값이 되겠습니다. 22.34A의 전류값을 갖게 되고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 크기는 저항과 리액턴스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임피던스의 크기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전류값을 곱하면 소호 리액터에 걸리는 전압 크기인 20.87kV가 계산이 되는 거죠. 중성점 잔류 전압이 발생을 하면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가 공진을 했을 때 소호 리액터에 매우 큰 전압이 가해질 수도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가 불충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쭉 했고요. 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분산 부하율 그리고 분산 손실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 계산이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이해가 되고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